어서 오이소. 이철우의 책책.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네, 7월에 선정 도서 2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박이문, 임태승 외에 미술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그리고 김현경의 내 사랑은 그 집에서 죽었다. 두 책 다 제목이 다소 깁니다. 네, 그렇죠. 제목에서도 인문학 감성이 느껴지고요. 이 책들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예. 먼저 지금 7월이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정리되고 있는 시간인데, 먼저 미술에 관계된 인문학을 만나다는 통섭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학문 방향은 통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학문이 같이 이렇게 조합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우러지면서 무언가 지향해야 한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말일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섭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걸 이런 날씨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였고요. 또 하나 책 내 사랑은 그 집에서 죽었다라는 건 장편 소설인데 사실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통섭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는 꼭 하고 싶다, 해야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기후가 좀 아주 변덕스럽고 혼란한 시기에 좀 물고 늘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7월의 선정 도서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 미술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딱 제목만 들어봐도 저는 뭔가 예술에 대한 이야기인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 책입니까? 사실 이거는 1979년에 설립된 아르코 미술관에서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담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자라는 기획 강의로 마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강사들의 강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분의 선생님들의 그 예술 철학에 관한 관점을 각각 4번의 강의, 그러니까 총 16강의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 4분은 예술 철학의 박이문 선생, 예술적 상상력과 동양의 사고의 임태승 선생, 그리고 현대미술과 철학적 관점의 이광래 선생, 철학자의 관점으로 본 매체의 조광재 선생으로 이렇게 편성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통섭이고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해석 또는 타 분야와의 대화를 위한 장을 마련한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 있게 도전했다가 이거 청취자분들이 조금 어렵겠는데 하는 우려는 좀 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잡니까? 16주 정말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타 분야와의 대화라는 게 사실 요즘에 가장 또 주요시 되는 게 예술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서 잠깐 인터뷰하는 내용도 저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통섭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섭이 소통이 일방적으로 될 때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사실은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서 미술 애호가나 작가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예술은 이렇게 나아간다 하는 것들의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예술의 종말 이유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단토가 쓴. 그 책에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예술의 활동의 동기, 그 의미를 밝혀준다라는 부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쭉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책의 공동 저자 4명의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 지금 한 분은 작고하셨고 3분은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박이문 선생은 2017년에 작고하신 분이었지만
어쨌든 프랑스 소르본대 불문학 박사와 철학사라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한 포항공대와 연대 초빙 교수를 역임한 예술 철학을 담당했습니다. 임태승 선생은 성균관대 유학과 석사 출신으로 베이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동아시아 학술원의 회원인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교적 관점에서의 또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예술 접근 이런 거는 좀 쉽게 만나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광래 선생은 그 강원대 철학과에 계셨고 중국 라오닝 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미학 또는 예술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면이 재미있었습니다. 또 조광재 선생은 서울대 철학과에서 학위를 땄는데 철학 아카데미 공동 설립 대표 및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요즘 많이 쟁점화되고 담론화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소박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말해준다라는 면이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에 닿아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정말 그 대학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강씩만 괜찮은데 듣는 예. 거예요. 예. 또 두껍다고 하던데. 예. 아닙니다. 아니, 사실 왜냐면은 한강씩 듣기에는 짧습니다. 대학 강의가 한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복귀한 다음에 그렇죠. 2강으로 가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사실 순서대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한 것 같이 구성돼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뭐 독자에 따라서는 주제별로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분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광재 선생의 탈근대에서 영화의 항목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럼 영화에서 카메라에 담기는 시선, 풍경 그리고 그 시선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제시하고 관점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술에서 원근법과 자화상이라는 게 일종의 이러한 발전적인 경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주체는 뭘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읽으시면 좀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일단 저는 순서대로 읽어야겠다. 요거 하나 딱 기억에 남는데 네. 이 책의 저자는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술적으로도 이런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겁니까? 예, 사실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을 흉내내기만 한다면 아마 매력은 줄어들 겁니다. 예. 실제가 더 대단하니까요. 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못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을 가상현실에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런 실제감과 현장감을 바라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주체의 문제와 결합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면서 앞으로의 예술이라는 건 결국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현대 미술에 대한 관점이 확장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즘 미술 작품 보면 난해한 게 정말 많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도움도 될까요? 오. 예, 그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성, 포용력, 모방성 이런 것들이 예술의 시작과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네. 결국은 창조적 재현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할 때 이러한 예술은 차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미술을 통해서 또는 빛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탈동일, 탈재현 이 탈이라는 건 그걸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구조화한다. 그래서 흔히 탈구축된다 또는 탈해체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한 방향으로 예술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칸딘스키의 예술 작품이나 또는 무제 같은 제목의 그림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사실 미술관 가면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기분 좋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오기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도움된다고 하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즐겨야죠. 그렇죠. 그게 새롭게 구조화되는 거고 탈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역시 많이 그렇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예. 책을 통해서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미술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소설 내 사랑은 그 집에서 죽었다. 사실 제목부터 일종의 암시나 또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작가와 소설을 읽을 때 도움되는 내용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 내 사랑은 그 집에서 죽었다는 제법 부피가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예. 이 김연경 작가는 1960년 강릉에서 태어났고 문예중앙의 이강산 돌이 되어라는 시로 그리고 문학사상의 죽음잔치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로 국민일보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업 작가를 시작했는데요. 이 내 사랑은 그 집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자체에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쉬우면서 어려운 말이잖아요. 왜 딸에게 주는 엄마 말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편집한 노래에서도 그 딸한테 3가지 조언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해라가 네. 엄마도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양희은 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네. 한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사랑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다. 이런 짐작을 하게 해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사랑을 다루는 소설인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뭐 스포가 안 되는 방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소설은 원래 2004년에 성애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책의 개정판입니다. 그 성애는 그 결로 다시 말하면 온도 차이에서 네. 이 결정체가. 겉에 표면에 결정체가 맺히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결로가 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온도차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제목으로 붙이면서 문장을 손질한 것. 그 책이 바로 이 김연경의 장편소설 내 사랑은 그 집에서 죽었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환상과 사랑을 좀 더 모색하고 현재의 두 연인과 발견된 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의인화된 대상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폭설로 그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너와 집에 갇히게 된 주인공 2사람과 거기서 발견된 새 시체, 새 구의 시체 그리고 공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유인화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예. 형성화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사랑과 유토피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이 빚어내는 심리적 갈등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어떤 그 일기장 같은 공책 내용이 또 한 번 들어있는 예. 거네요. 그리고 그 공책 내용 안에 들어있는 시조를 보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많은 책인데 네. 요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이 김연경 작가가 흔히 마음을 잘 표현하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 지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의미를 따라가면서 읽는 건 어떨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설에서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했던 사랑은 그 순간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시간은 사랑을 영원 속에 가둬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의 날개라도 달린 듯 여기저기 날아오르는 사랑으로 그 모습이 변하는 거 그리고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사랑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밝고 그야말로 뭐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어둑어둑하고 축축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재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사랑이 늘 밝은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치.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일상성 속에서 이렇게 가두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변하는데요. 이 소설의 아주 흥미로운 점은 참나무, 박새, 청설모, 바람 이런 의인화된 4개의 대상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소설 속에 표현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서 있는 존재로서의 그냥 바라보는 존재로, 박새는 날아다니면서 원경으로, 청설모는 가까이도 가고 또 멀리 떨어져도 가고 쫓기기도 하면서 바라보는 언뜻한 모습을,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보는 어떤 전지적 관점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죠. 그래서 이 소설의 각 부제의 제목이 네.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줍니다. 사실 프롤로그가 아쉽고 허망하고 박탈당한 것들 이렇게 시작해요. 어둑어둑 침침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에필로그는, 끝은 빛나고 충만하며 서러운 것들 이렇게 마무리돼요. 빛나고 충만한데 서럽다. 예. 바로 그런 게 작가의 시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주제적인 접근이 아주 흥미롭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과 함께 책체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단 한 번